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.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안철수 후보 모셨습니다. 아유,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가 고맙습니다. 저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예, 네. 뭐 가장 총괄적인 질문으로 당대표에 이제 이번에 또 출마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저는 우리 보수 정당의 원래 색깔이 사실은 실력 그리고 헌신 그리고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이 중요한 그 부분들을 지난번에 탄핵 그리고 또 그 대선 패배로 다 잃어버렸죠. 이거를 다시 찾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출마했고요. 사실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입니다.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없던 거 새로 만드는 게 혁신인데 저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잃어버렸던 실력과 헌신과 품격을 다시 찾는 것,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이제 세 가지 보수 정당이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예, 지금 현재 시기에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헌신 부분 같아요. 네 그 그렇습니다. 헌신이 사실은 이제 인적 쇄신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. 예. 그 헌신이 가장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? 헌신을 영어 표현으로 보자면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. sacrifice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예. 헌신이라는 게 네. 그러니까 정말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. 예를 들면 옛날 로마 시대 때 전쟁이 나면 귀족 계급이 제일 앞에 나와서 전쟁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. 그렇죠. 그런 헌신들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정말 그 권한의 크기하고 책임의 크기는 비례합니다. 아, 예. 따라서 권한이 큰 분들이 예.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이시는 그것을 인적인 그런 쇄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네.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. 것들이 모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헌신의 이미지를 이제 보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. 예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때 권영세, 권성동 두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그분들하고 관계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최근에도 권성동 의원하고도 한번 부딪히셨지 않습니까? 예. 네. 그래서 이제 특검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시비를 붙으셨더라고요. 예. 뭐 하남자 이런 표현까지 써서 거기 이제 한번 대응을 하시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으시다고 봅니까? 네, 뭐 차차 뭐 오해라면 오해 같은 것도 사실 풀리겠죠. 예.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인적인 쇄신의 대상으로 직접 성함 언급은 안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권한이 큰 사람들이 책임도 져야 된다. 네.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예.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셨던가 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하남자라고 대응을 했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 또 말싸움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바깥에 있는데 네. 우리끼리 싸우면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당원들이 실망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진 한 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하수인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대응을 했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수인 그런 뜻이죠 거기서.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특검이 시작된 이유가 예. 어떻게 보면 우리 당과 정이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였으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네.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 정부의 부하가 돼버렸지 않습니까? 그게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이다. 그런 뜻에서 그런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네.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이제 권성동 의원의 관점에선 본인도 이제 지금 수사에 칼날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. 특검이라는 큰 칼에는 안철수 후보께서 미소로 좀 방관하셨는데 이 참고인 조사라는 커터 칼에는 뭐 목소리를 높였다. 그러니까 하남자다. 뭐 이런 얘기를 권성동 의원은 하신 것 같은데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권성동 의원의 그런 얘기에는 그래도 좀 반론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? 예,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특검이라는 게 그 특검법이 있습니다. 예. 예. 거기에 이제 그 수사 범위들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죠.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려면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. 예. 근데 저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거든요. 예.
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가장 떳떳한 사람인데 저를 부른다는 거는 아마도 저를 불러서 그냥 차 한잔 같이 하자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 수사 범위를 넓혀가려는 의도라고 파악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시도에 이용당하지 않겠다. 우리 당을 참고인 조사 같은 시도에도 전략이 숨어 있는 거니까 응하지 않겠다. 네 그렇습니다. 예.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그런 저희 동료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정확한 판단이다. 사실 자기가 검사라도 그렇게 시도했을 거다.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냐. 오히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기 그 시청자들께서도 박수를 치신 분들이 많았고 사실은 예. 안철수 의원을 부르는 것은 계엄 해제 또는 탄핵 이 국면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은지를 내부 밀고자가 되라 그런 취지로 부르는 거 아니냐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밀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디? 네. 그래서 거기에 박수를 많이 치셨던 저희 시청자들. 예 감사합니다.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.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당 대표를 가장 많이 하신 분 아니냐? 예. 네. 기네스북에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차례차례 좀 짚어봐 주시죠. 저 당 대표 4번 했습니다. 이번이 그렇군요. 5번째 도전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 당에 와 있는 김한길 전 대표가 네. 그 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 예.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자기가 그 친문 세력들과 싸우는데 힘에 버거우니까 예. 기왕에 정치를 바꾸려고 들어온 사람이면 자기를 도와서 거기를 이렇게 물리치면 진압을 하면은 그러면 당 하나 정상으로 만들게 되면 따라서 우리 저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나아질 것 아니겠는가? 예. 저는 뭐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이제 합류를 했는데요. 뭐 석 달 만에 그 힘이 붙여서 안 되더라고요. 네. 석 달 만에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서 그 사실은 민주당에 있었던 실질적인 기간은 석 달이고 네. 나머지 기간 내내 이제 문재인과 싸운 겁니다. 예.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처음 국민의당을 저 2017년에 창당을 해가지고 예. 38석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죠. 그 엄청난 돌풍이었었죠. 그죠? 기적적인 예. 성과였죠, 진짜. 그거는 저 3기 밀에 예. 최대의 크기의 저 3당이었습니다. 네. 그걸 만들 때 공동 대표를 하고 네. 다시 또 한 번 더 그 전당대회를 할 때 나와서 예. 다시 또 저 단독 대표가 되고 예. 그 다음에 21대 때 예. 다시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또 이름은 같습니다만 다른 당입니다. 예. 창당을 해서 그때 비례대표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지역구를 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서로 경쟁 구도가 돼버리면 그렇죠. 민주당만 유리하니까 네.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비례대표만 냈습니다. 네. 그렇게 돼서 그때가 이제 4번째 당 대표였었습니다. 예. 이번에 되시면 5번째 당 대표가 되시는 거고, 물론 이번이 가장 큰 당의 대표가 되시는 거죠. 만약에 되신다면 4번에 비해서는. 네, 민주당보다는 적습니다. 처음에 국민의힘이 진짜 맞춰가지고 예. 때. 의석이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군요. 예, 예. 아. 그러니까 정말 저 내년 이번 그 당 대표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 한 명의 그 지방 의원이나 네. 단 한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거. 그 기반으로 우리가 다시 2년 후에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이 되는 것. 네. 그것이 목표입니다. 네. 지방선거에서 단 한 명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? 그게 중요한 이유가 네. 그분들이 결국은 이 총선 때 국회의원 당선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. 네.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죠. 네. 사실 요새 지방선거 내년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패배할 것이다 그런 패배의식 내지는 그냥 패배 예감에 젖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네. 그런 분들을 그런 당원이나 그런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뭐 한 말씀 주신다면 사실 그런 패배식 저도 좀 그런 예감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
옛날과는 다를 겁니다. 아. 옛날이라고 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1년 만에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그 경북과 대구 빼놓고는 전부 참패했지 않습니까? 예. 서울도 뭐 100여 명의 그 저 광역 의원이 있는데 아마 두세 명 정도밖에 우리 당 의원이 없었을 겁니다. 네. 그 정도로 심하게 참패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.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집할 마음의 준비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. 단지 이제 우리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. 지금 현재 우리 당 그 지지율이 17%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. 그거는 우리 당원조차도 사실은 합리적인 보수조차도 등을 돌리고 저 그 여론조사 응하지 않고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TV 시청도 하지 않고 맞습니다. 이래서 예. 지금 낮아진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다시 이분들이 힘을 내서 결집을 하면은 우리는 옛날처럼 그런 참패를 맛보지 않고 오히려 기반을 우리가 다질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생각보다 빨리 허물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이 보입니다. 아 왜요? 지금 보면은 세 가지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인사 문제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네. 정말 엉터리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성남파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데리고 있던 사람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. 예. 요새 그러니까- 그래서 요새 말로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딥스테이트다 이렇게 또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예. 제가 그랬습니다. 아니 그렇군요. 예. 예. 근데 뭐 그러니까 인재풀이 너무나 작을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인사 문제.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 문제. 세 번째는 외교 문제인데요. 외교. 예. 사실은 경제 문제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때처럼 이 그냥 뭐 저 머리로만 생각해서 아마도 이러면 코스피 5전까지 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반응이 정반대였죠. 그러니까 대주주의 그 주식을 50억 이상 가지면 대주주라고 했던 것을 10억으로 줄이니까 예. 소액 주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죠. 예.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정말로 정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세금은 안 내려고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당연히 폭락하죠. 맞습니다. 그런 예. 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어보거나 또는 실제로 저 월급을 줘보거나 월급을 받거나 이런 그 경제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에는 이 정책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겁니다. 아. 쟁하고 애들 날